안녕하세요. 그림책을 활용한 자녀와의 소통, 함께 존중 그림책 성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맡은 서울동천학교 보건교사 최미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림책과 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룰 주제는 경계와 동의인데요. 동의와 경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와 동의는 성교육에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몸을 만지지 않는 것, 또 남의 몸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할 때 동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예의를 지키는 또 상호,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경계와 동의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유아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발달 과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경계 또 동의에 관련된 교육을 손쉽게 또는 학부모님이나 학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림책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이시는 세 개의 그림책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슬픈 란돌린이라는 책은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경계와 동의가 결국은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성폭력이 될 수 있고 또 동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와 동의 교육과 연결하여서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확장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가 안아줘도 될까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그림 자료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인공들의 주변으로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경계가 있구나, 이 몸 주변으로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경계가 있구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책입니다. 또 친구와의 놀이에서 어떻게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또는 그런 접촉에서 신체 접촉에서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림 자료로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또한 최근의 그림책은 다양성에 대해서 그림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인종들이 나와서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그림책입니다. 다음 그림책은 소중해 소중해 너도 나도라는 그림책인데요. 영유아 성교육 시리즈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심플하게 그려져 있고요. 또한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확장해서 교육 자료로 또 재구성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림책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그림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그림책 수업을 마치고 초등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이 캐릭터 안에 경계를 존중해야 되는 안전삼각지대에 대해서 교육 후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안전삼각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교재에 저희 교과서나 교재에서 안전삼각지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변형을 해서 안전삼각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이들이 경계를 지키고
동의를 받고 접촉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모든 몸의 부위가 그렇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인 이 안전 삼각형 또 저희가 속옷을 입는 부위라고 많이 지도를 하죠. 네, 이 속옷으로 가리는 안전 삼각형은 만지지 않는다는 그런 성교육 핵심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과 교육 후에 이런 협동화를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스티커를 이제 초등 1, 2, 3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약간 소근육 발달도 조금 느리고 글씨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놀이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 병원 놀이처럼 다양하게 신체를 접촉해야 되는 놀이에서 관련된 놀이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경계와 동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이런 교육 내용만으로는 체화해서 그런 경계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할극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서 활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를 아이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거니까 바지를 벗어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생들과 역할극에서 연습을 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입니다. 또는 이런 손 인형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보여주면서 즐겁게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와 동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놀이 규칙을 정하면서 어떤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규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은 학급에서 또 그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을 통해서 학생이 놀이터에서나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싫을 때는 동의를 요청했을 때 싫을 때는 또는 싫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도 된다는 자기 표현에 대해서도 훈련과 행동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와 동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성폭력으로 규정 지어질 수 있는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 스킨십인데요. 저희는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킨십을 하지요. 부모님, 저도 저희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제가 아이를 안고 싶을 때 안고 뽀뽀하고 싶을 때 뽀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가정에서의 스킨십부터 경계를 지키고 자녀가 동의를 했을 때 스킨십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학교에 왔을 때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도 다른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달려가서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앉는 것. 사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한 5초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너와 앉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몸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하죠. 아, 이게 엄마가 안아달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가 엄마와 스킨십을 원할 때 달려와서 엄마에게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뽀뽀를 할 때도 얼굴을 가까이에 다가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는 엄마와 뽀뽀하고 싶을 때 얼굴을 엄마 쪽으로 기울여서 이런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에서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또 아이의 그런 동의를 기다려주는 그런 어머님, 아버님의 태도, 양육자의 태도가 학교에까지 친구를 만났을 때까지 그런 경계와 동의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학생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 피부 접촉 또는 스킨십에 대해서 기다려주기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충분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경계와 동의 교육과 이어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할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슬픈 란돌린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성폭력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림책입니다. 여기 보이는 귀가 아주 큰 인형이 바로 란돌린인데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아는 지인에 의해서 성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옆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 큰 귀로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굉장히 따뜻한 그림책입니다. 특히 이 그림책에 주목한 이유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폭력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이런 관련된 교육을 쉽게 받기가 어려운데요. 또 구체적인 시각적인 자료로 이런 상황이 바로 성폭력이구나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을 만한 지인에게 이 성폭력 상황을 알리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하면 좋은 그림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을 알아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과 친밀감의 구분이 어려운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장애 학생 성폭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또 또래 성폭력이 최근에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특성과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사전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놓이게 되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예방적인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그루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루밍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먼저 굉장히 친절하게 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아이를 길들이는
과정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루밍을 깨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일과를 양육자와 보호자가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지속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구체적으로 항상 집에서 아이가 어떤 일을 하루 일과가 어떤지, 혹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성폭력 요소, 그루밍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언어적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뭔가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경계 존중은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모두 함께 준비하는 것, 아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아동을 만나는 모든 어른이 그런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그냥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돼요, 하지 마요, 뭐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자기 표현, 자기 주장,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인지를 하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누구인지를 지도해 주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런 성폭력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육이 중요하고, 또 자기 경계의 침해에 대해서 이게 침해를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의 경계에 대한 민감성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서 연결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그림책이 바로 이 동의라는 그림책인데요. 동의는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 또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라는 그림책은 그런 보호체계, 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한 점은 외형이 친절해 보이고, 또는 이런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성폭력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누구나 겉모습으로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메시지가 있는 그림책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상담 사례에서 81.9%가 발달장애인으로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찰이나 보호, 또는 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성교육 그림책인데요. 왜 성교육인데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습관과 관련된 속옷, 그리고 이 속옷으로 보호하는 생식기,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성교육에서는 또 연결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들을 학교에서 만나면서 이런 속옷을 잘 갖추어 입는 것, 그리고 손 씻기 교육을 잘 해서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성교육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옷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왜일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선생님들과 행동 중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장애 학생인 경우, 특히 자폐 스펙트럼의 학생인 경우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정에서 불편하다고 속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것을 계속 허용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팬티를 입는 것을, 속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경계 존중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안전 삼각지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속옷으로 가리는 부분이라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보호해주는 이 속옷을 입는, 잘 착용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성교육과 연결되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또한 사춘기가 되었을 때 몽정이나 월경 과 관련하여서도 이 속옷이 연결된 교육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활 습관 중에 속옷 착용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관되게 꼭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요소로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그 그림책이 바로 이 곰돌이 팬티라는 그림책입니다. 내 팬티를 찾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그림책의 특징은 이 띠지라고 해요. 그림책을 싸고 있는, 처음에 저희가 책을 만났을 때 책을 싸고 있는 띠지를 아래로 내리면 이 빨간색 띠지가 팬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팬티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이 그림책을 활용해서 이 곰돌이가 자기의 팬티를 찾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팬티를 찾아서 결국은 자기가 하얀 팬티를 입고 있어서 팬티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로 끝나는 내용인데요. 그 그림책을 통해서 팬티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경계 존중 교육과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또 팬티를 잘 입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 보건실에 있는 곰돌이인데요. 이 곰돌이에게 팬티를 입히는 과정까지 교육 활동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팬티 띠지를 활용한 학습지인데요. 이 곰돌이에게 어떤 팬티를 꾸며줄까?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다양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팬티들을 학생들이 만들어준 활동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손 씻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의 손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라크계 이탈리아 작가가 쓴 그림책이고요. 교도소에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러 갔을 때 재소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손을 밖으로 내미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착안하여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안으로 펼쳐보면 다양한 손의 역할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손, 또는 탱크를 막는, 전쟁을 막는 손,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울림이 있는 그림책인데요. 아이들과 이런 내용을 나눈 후에 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의 손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을 통해서 손 씻기 교육까지 연결해서 개인위생 교육, 그리고 손 씻기 교육, 개인위생 교육으로 연결한 내용입니다. 교육 후에 또 외부로, 이때가 저희가 이 수업을, 개인 생활습관 수업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4월에 어느 날 이렇게 봄꽃이 핀 꽃들과 함께 이렇게 나의 손에 나오는 꽃과 함께 이렇게 매칭해보는 활동도 하였고요. 그림책의 장면을 따라해보는 활동, 다양한 활동들로 확장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나의 손을 그려보고 꾸며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손과 관련된 손 씻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생식기를 만지게 되는 상황이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 생식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그런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을 조금은 제지할 수 있는 교육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춘기 발달 단계에 있는 남학생들이 그런 생식기를 만지는 성 관련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서 당혹스러워하는 양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이들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손을 그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지퍼가 있는 바지를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적인 장소에서만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바로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교육, 그리고 지퍼가 있는 바지를 연습하는 교육, 그리고 사적 장소에 대해서 함께 지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학생이 너무 무료해하는 건 아닌지, 활동해야 되는 관심을 집중할 활동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나 꽃으로 태어났어 라는 그림책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거를 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굉장히 신기한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런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어떤 순간들의 꽃들이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 특히 이 꽃들은 아이들이 펼쳐볼 수 있는 되게 생동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성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발달 단계를 함께 연결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예술활동과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2022년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보면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시각적인 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또 다양한 예술과 접목한 활동을 한다면 이런 심미안을 또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접목한 예술활동은 앙리 마티스의 컷아웃 기법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나 꽃으로 태어났어 라는 그림책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앙리 마티스가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선고를 했을 때 앙리 마티스는 이렇게 가위로 이런 색지를 오려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이게 컷아웃 기법인데요. 실제 이제 그 그림 전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 착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떤 꽃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런 컷아웃 기법을 좀 활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펀칭기를 통해서 꽃을 표현하고 나의 그런 성에 대한 개념, 또 나는 어떤 꽃으로 태어나고 싶은지를 표현한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 내용이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에 글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정의를 내리도록 해서 이런 성에 대해서 또 발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지를 책과 같이 아코디언처럼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반에 이런 나 꽃으로 태어났어라는 그림책을 만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책은 궁금해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그림책인데요. 주인공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생을 떠올리며 세상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어린 시절의 남녀의 신체 발달 단계부터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혼, 또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성과 관련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아름다운 그림체로 보여주고 있는 추천드릴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장면은 아름다운 수유 장면이 나와요. 아이를 안고 엄마가 젖을 먹이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춘기 여학생의 가슴 발달과 연결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되게 활용하기 좋은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경계 존중 교육,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림책과 연결해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춘기 발달,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성교육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